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7월에도 카이스트 우리 대학원 학생들하고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고, 아마 그 제 전인지 후인지 카이스트 오기 전에 또 서울대학교의 원자력공학과의 주한규 교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조금 제가 캠퍼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우연히 그 원자력공학과 학생들하고 조우가 돼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대덕에는 우리나라 약 17,000개의 연구소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부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 주식회사를 방문을 했고, 오늘 이렇게 이제 간담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다 이제는 이제 아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작년에 그 감사원에서 고발이 아니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수사 참고 자료 송부가 됐던 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그 사건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저도 한국의 이 원전 실태를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게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이런 황당한 환경정책 면에서나 에너지정책 면에서나 국가산업정책 면에서나 교육정책 면에서 보나 얼마나 황당무계한 정책인지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핵물리학 기술 수준이야 미국이 세계에서 그 최고 수준에 있겠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를 그 건설하는 그 기술과 그와 관련된 그 공학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그 원전 수출 국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많은 이 전후방 효과 때문에 원전의 큰 생태계가 지금 산업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지금 창원, 울산에 많은 그 원전의 시설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 완전히 지금 회사들이 다 망가졌고, 또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중간에 입학은 했는데 중간에 전공 바꾼 사람들이 한 60, 70% 가량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원전 산업의 앞날이 캄캄하고, 아까 제가 이게 환경, 에너지, 산업, 교육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 개탄에 맞지 않는 이런 정부의 정책이고, 제가 또 이 원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황당한 정책, 또 여기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 정권의 이 파렴치에 대해서 왜 이들이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걸 이제 조금씩 알아나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 공정과 상식을 정말 내동댕이 치는, 그래서 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또 전문가분들, 또 원전 그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분들의 말씀을 오늘은 좀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윤 대표께서 서울대학교 가서 주한국 교수를 만나는 거 보고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79년에 정부의 부름을 받고 개대 연구대한테 가장 먼저 온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핵 물질을 만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핵이 주적이 올 때만 저는 하도 방사선을 많이 맞아서 아마 벌써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 이렇게 건강하게 제가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소장을 2번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21세기 과학계, 특히 원자력계 불가사의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을 가장 잘하는 대한민국이 탈원전하는 거고요. 하나는 석유 산유국의 원자력 발전소 도입하는 겁니다. 그것이 21세기 과학계 불가사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보고요. 제가 놀란 것은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그 아랍에미리트 그 국왕에게. 너희 나라는 앞으로 100년 쓸 수 있는 기름이 있는데 무슨 원자력을 하느냐 하니까 국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녔었다. 자기 아버지는 자동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자기는 이제 비행기로 여행을 하고 있다. 아마 자기 아들은 우주선을 타고 여행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잘못하면 자기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원자력을 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산유국이 100년 후를 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앞으로 10년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자립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3가지 원자력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1,400만 킬로와트짜리입니다. 그 원자력 한계는 석탄으로 하면 1년에 330만 톤을 태워야 됩니다. 근데 우라늄 1톤을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르단에 우리 용기용 원자력을 수출해서 이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오늘 보신 그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해수 담수형도 할 수 있는 원자로입니다. 또 그것은 필요하면 원자력 잠수함에도 실을 수 있는 원자로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의 보통 원자력 잠수함이 디젤을 씁니다. 디젤을 쓰게 되면 산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틀 이상은 물속에 모여 있습니다. 이틀 후에 올라와서 공기를 가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6개월 동안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동력은 원자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실으면은 소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은 사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개발할 때는 이제 해수 담수 플러스 전기를 위해서 개발했는데요. 만약 국제사회가 인정하면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유일하게 3가지 원자력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땅에 지를 수 있는 외국 원자로는 한국표준 원자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원자력 기술은 세계 단연 1등입니다. 제가 어느 날 환경단체하고 TV 토론을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자력 기술 자립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세계 제1위라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무슨 그렇게 건방진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었어요. 대한민국보다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확실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형 원자로 자력 기술은 핵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기술입니다. 북한이 핵 무기를 만들어도 상용 원자로는 건설을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세계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에너지 97% 해외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자력 기술 자력은 우리나라 후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만일 LNG 발전은요, 연료가스 9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근데 원자력은 연료값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95%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바로 두뇌가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같이 해외 에너지 97%를 수입하는 그런 나라는 원자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탈원전은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윤 후보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카이스트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조재환 학생 모시고 왔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녹색원자력 학생연대 대표이자 탈원전 대책 특위의 부위원장 맡고 있는 조재환입니다. 예,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이거 후보님께 하나 전달해드리고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스탠드 포 뉴클리어라고 해서 저희가 전 세계 30여 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원자력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1인 시위도 했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피켓을 만들었던 거를 조그맣게 포스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 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QR코드로 저희 학생들이 되게 굉장히 열심히 만든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원자력에 대한 얘기가 이제 써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후보님께서도 한번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님 앞에 들어가주세요. 앞에 들어가주세요. 그래서 저탄소 원자력이 결국에 탄소 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탄소 중립 이루려면 석탄 발전소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석탄 발전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에너지가 원자력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원자력이 있어야지만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는 거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 시대에 결국 전 세계를 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탄소 중립 시대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뻗어나가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후보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빌 아, 예. 게이츠의 네. 네, 여기 작게 빌 게이츠가 이제 한 얘기를 여기 저희가 담았는데요.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가까운 미래에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망을 탈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빌 게이츠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후보님께서도 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고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 분의 학생이 더 있는데요. UST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윤성강 학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녹색 원자력 학생연대 소속. 네, 마이크 전원을 좀 앉아서 하시죠. 예. 네, 편하게. 네, 녹색 원자력 학생연대 소속 UST 박사과정 윤선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에너지공학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원자력공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는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에너지 기술의 발전이 중요하고 국가의 발전도 그 맥을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에너지공학을 전공하게 되었고요.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력 발전 역사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원자력 또한 그것과 같이 함께 발달해 오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요소들 그런 것들에 적합하도록 적합한 에너지원으로서 잘 자리 잡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원자력이 우리나라의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를 같이 써내려갈 수 있도록 잘 우리가 갖고 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노동조합 간부님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먼저 김형규 지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연구원 노동조합 지부장 김형규입니다. 먼저 저도 후보님께요. 저희 원자력연구원 노동조합은 전국에 있는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전연료, 코셈 등 그 원자력 관련 기관들이 노동조합과 연대해서 탈원전 정책을 반대, 철폐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계속 세미나도 하고 있고 계속 후보님들도 만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정책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책 자료집을 아마 윤석열 후보님께서 받으셨는지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탄소 중립 달성과 넉넉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저비용 청정 에너지 확대 정책 제안. 네, 이 정책 제안은 저희 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교수 협의회에 있는 주한규 교수님이 주축이 되고 있는 에너지 교수 협의회와 같이 이런 정책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약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 장인순 소장님은 제가 직접 보시진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이 6년 동안 원장 소장님을 모셨었고 저도 하나로의 원자로의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로의 근무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을 하면서 하나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탈원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풍부한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방해하는 그런 불합리한 정책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보면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우선 첫 번째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하면서 원자력 발전은 일단 배제를 하는, 원자력 발전은 이미 기존에 있는 운전하는 원자력 발전소만 운영을 하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아마 후보님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원자력 발전 없이는 저희 그 협소한 국가 산지가 70%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뭐 대안으로 풍력 발전이다, 태양광이다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태양광 1.2기가와트 정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약 33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그 영토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풍력 발전하면 어장이 훼손되고 실질적으로 어장이 훼손되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외로점이 있습니다.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해상 풍력과 육상 풍력이 있는데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다에 타워를 설치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저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고 그도 풍력 발전기를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어장을 갖다가 접근을 방지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민들의 생업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재생에너지만 가지고서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 탈원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원자력을 전공한 학생들도 많이 줄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원자력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쪽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3가지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라고 장윤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원자로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 기술, 원자로 기술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는 그러한 원자로 기술 개발,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 기술 개발에 돈을 투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원자력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규제를 더 강화해가지고 원자력을 죽일까 하는 그런 쪽에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화로에 있으면서도 한화로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제 후보님께서 지금 민주당 후보도 있고 지금 심상정이라든지 다른 후보들도 있지만 제가 믿을 수 있는 후보, 탈원전을 철폐할 수 있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뿐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시면은 탈원전 정책을 철폐하시고 실질적으로 현재 정지되어 있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이것도 재가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풍부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진희 재경연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후보님 카스트에서 뵀을 때도 느꼈지만 이미 탈원전의 문제가 있점에 대해서는 후보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해서 제가 더 첨언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탈원전이 지금까지 저희도 뭐 이제 제작 공정상의 문제, 중소기업이 사라지는 문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연구원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까지나 저희가 연구하고 그 내는 연구 결과는 과학적인 결과고 이게 뭐 이념이나 뭐 정부의 지시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안전한 걸 안전하다고 협회 보고서를 내고 논문을 내서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연구원 내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 같이 특히 정부 출연연,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이고 이런 국책 과학 연구 기관에서 이런 연구윤리가 굉장히 도전받았다는 거에 조금 문제점이 특히 많은 것 같고요. 뭐 연구비 줄어들고 이런 문제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이제 좀 공정과 상식에 의거해서 탈원전이 철폐되면서 이제 과학 기술이 이제 이념과 관계없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연구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 연구원 캐릭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조끼 입고 하는 거 연구원들 되게 이상하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귀여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저희 캐릭터처럼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로 배상훈 부지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좀 많이 지금 지난 것 같아서 짧게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에너지 안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금 잘못된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가 되게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데요. 후보님께서 만약에 이제 되시면은 꼭 좀 원자력 정책적인 면에서 그 에너지를 크게 에너지 안보적인 면에서 크게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잘못된 것을 좀 고쳐 나가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노동조합 강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노동조합에서 피켓을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 후보님 세 분과 함께 피켓 들고 한번 사진 한번 촬영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야 될 때 나오라. 잘해서. 한번 이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여섯 분의 우리 참석자분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앉으시죠. 제가 마무리 말씀을 좀 서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그 원자력 발전에 관한 이 기술이 사장되는 것에 따른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 또 에너지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크게 보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4차 이 산업혁명, 여기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혁명을 끌고 나가지 못하면은 삼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 이제 불보듯합니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죠. 2차 산업혁명이 전기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이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심화라고 해서 AI,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심화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초고속 정보 처리 기술을 담고 있는 바로 반도체 기술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그 기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우리의 그 문화 전체가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탈탄소로 나가야 하고, 그와 아울러서 엄청난 전기 에너지,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 4차 진행됨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를,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쓰면서 우리의 문명이 지금 진보돼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탄소 중립을 또 이루어야 되고,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깨끗하고 안전한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 이외에는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원자력 발전과 그 산업에 대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가 발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향후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경제가 성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면서 우리의 과학기술에 입각한 그 발전 이외에는 없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그 문화가, 생활이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쓰는 쪽으로 진전돼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 원전이라는 걸 죽여가지고 과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탈탄소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화석 올려가지고는 도저히, 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이것은 단순한 원전 생태계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이런 이념과 이 어떤 엉터리 철학에서 벗어나서 과학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학 입국의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는 그립니다. 여섯 분의 참석자 여러분들, 그리고 어린이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에 와서는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알고 싶거든 대덕을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적에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길은 과학기술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가지고 저성장을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이 대덕에 17,000개의 연구소와 교육기관들이 밀집해 있고, 결국 여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하에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기존의 그 R&D라든지 연구 지원 이런 것을 좀 탈피해가지고 조금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국가 이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아까 월성 원전 수사 지휘하면서 이 정부의 파렴 체험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월성 원전의 그 경제성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어서 원전을 셧다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건설 시에 기본 수명을 지냈기 때문에 그 건설 비용에 대한 건설 비용이 이제 30년 하면 30년을 계속 나눠서 비용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 해서 시설을 좀 보강해서 하게 되면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나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안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원안위에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경제성이 부족해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또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뭐 거기와 관련된 자세한 수사에 관한 얘기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좀 하기가 부적절하니까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미국 아르후 국민연구소에서 추진하던 4세대 원전 보수 사업이 8원 논평으로 인해서 협업이 중단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공방으로 지정해서 추진하신 의사가 있으신가요? 어디 가지 미국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SMR 얘기하시는 겁니까? 미국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랑 미국 아르후 국민연구소와 함께 추진하던 4세대 원전 보수 사업입니다. 우리가 소지업 맹가 진행 사업인데요. 이게 8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공시 중단됐습니다. 네. 당연히 재개를 해야죠. 네, 재개하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오늘 이수정 교수 뭐 임명부터 이준석 대표가 뭐 세종 일정 관련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 패싱론 이런 문제가 좀 뭐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덕에 와서 국가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런 뭐 정치 얘기는 제가 오늘 여기서 별로 언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과학기술 시대를 아까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컨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과학기술 정책실을 잡으면서 장관급으로 격상을 했거든요. 네. 차기 정부를 이제 잡으신다고 하시면 혹시 뭐 계획이 뭐 그런 점들을 포함해서 시스템 제도적인 걸 포함해서 R&D 방식도 좀 대폭 바꾸고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민간이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에 그 스푸트닉 그 미사일 발사로 미국이 놀래가지고 만들었던 그 달파 그런 식의 이 연구 개발 시스템을 비롯해서 어떤 우리가 결국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선도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식이든지 원천 기술에 우리가 그 투자를 하고 그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한국의 제도로 인해서 우수한 연구인력이 불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정년퇴직. 예, 한국 정년퇴직 제도로 인해서 우수한 연구인력이 일찍 퇴직을 한다는. 그래서 연구 인력,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그 방안을 꼭 정년퇴직하고만 연결하는 거는 조금 그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우수한 연구 인력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과학기술 입국을 여는 기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후보님 배덕에서 정치적이 적절하지 않다 하셨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는 충성 일정 오는 자체를 자기 들은 적이 없다. 좀 황당한 답변을 내놨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 독시연구를 날렸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덕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네.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신재생 에너지 개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의 그 양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투자 대비 효율이라는 거에서도 그걸 예를 들어서 보존해서 적절하게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배터리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 대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음 행사가 좀 개최돼서 이런 정도